안녕하세요. 아이돌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많은 시댁과의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댁은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구나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생각할수록 커다란 사건은 없지만 은근히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일을 시킨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른 시월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첫째 낳고 아이 낳기 직전까지 회사 다니다가 출산휴가 냈고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바로 임신하게 돼요. 그대로 둘째까지 낳고 지금은 복귀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라 보니 시댁 친정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말씀이 많으십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번 하면 중간에 전화 끊을 타이밍을 좀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기본은 1시간이고 2~3시간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참 아이가 울어서 아이 들고 달래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화를 목에 끼고 받아가며 아이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많으시다 보니 반드시 전화통화 중에 제 속을 긁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상처되고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 나중엔 전화하는 게 겁날 지경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전화 드렸습니다. 제 첫 아이는 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셨어요. 저희 형님도 첫째 아이가 딸이어서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기를 이전부터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제가 딸이라고 말씀드리자마자 크게 실망하시더라고요. 임신했던 내내 시큰둥하시면서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둘째 며느리야. 이번에도 또 딸이라니까 딸만 계속 낳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바람에 말에 뼈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에 누워 처음으로 아이 만나서 안아주고 있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역시 딸이었다면서 자기 보고 아이 봐달라고 절대 하지 말라셨어요. 정말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저희 엄마가 집에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얄미운 시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널널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 부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엄마 도움도 받기 싫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2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이 본다고 저희 집에 놀러오신 시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 엄마도 애 보러 안 왔냐면서 어떻게 딸이 애 낳았는데 안 도와줄 수 있냐고 혀를 차셨어요. 오신다는 걸 제가 거절했다고 말씀드려도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 첫째 낳고 10달 만에 둘째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잘했다고 축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둘째를 연년생으로 가지려고 하냐면서 첫째랑 둘째가 연년생이면 같은 성별 나올 확률이 높다나 뭐라나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둘째도 딸 낳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 성별 나올 때까지 정말 시어머니에게 연락 올 때마다 둘째 빨리 가졌다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서 제발 둘째는 아들이기를 간절하게 원했고 하늘이 도왔는지 정말 다행히 둘째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들었을 때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했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평범한 체형이었는데 아이들은 연달아 낳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몸이 많이 불었었어요. 당연히 몸무게는 제 인생 역사상 최고를 찍었고 제 스스로도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형님은 첫째 딸을 낳고 난 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더 이상 아이 안 낳을 거라고 선언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해서 다시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갔는데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체중이 많이 부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손자를 갖고 낳아드렸는데 저를 더 예뻐하고 칭찬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첫째 며느리는 옷태가 나서 뭘 입혀도 다 이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싶고 둘째 며느리는 뭘 입혀놔도 태가 안 나서 시장이나 가서 옷을 사줘야 한다는 말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형님이 조용히 제게 오셔서 괜찮냐면서 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분 나쁘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맘에 있던 걸 다 쏟아냈더니 시어머니도 맞받아치시면서 거의 말싸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 분위기가 저 하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저보고 자기 엄마가 그러는 게 한두 번이냐면서 좀 참지 그랬냐고 하는 말에 너무나도 서운해서 엄청 울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과 만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펑펑 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조금 놀랐던지 빠르게 제게 사과하고 그 일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오는 연락은 다 받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안부 전화 드리겠다면서 저를 달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잊으라고 했어요. 정말 그때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갈라서고 시댁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어린 아이들 둘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 어떻게 그냥 나 혼자 참으면 조용히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지 않길래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아이들 보면 웃고 남편과도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아무 문제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낳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생각보다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으니 자꾸 시어머니의 그날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차마 씹어서 삼키질 못하고 다 뱉어내면서 한참 아이 낳고 몸 잘 추스려야 할 때였는데 그때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정신병 아닌 정신병은 제 몸무게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서 처녀 때 입던 옷을 입고 난 후에야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었고요. 다들 잊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만 혼자 끙끙대며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지. 정작 시어머니는 그 말로 인해 제가 힘들게 지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하면서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신 일입니다. 주신 게 아니라 빌려주신 게 맞아요. 저와 남편은 모아둔 돈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출 조금 끼면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댁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형도 결혼할 때 5천만 원 빌렸었다고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라고 해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살면서 내내 시부모님들께 빚졌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빌리는 돈이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거절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거 받으면 은행 대출 안 해도 된다면서 은행보다 자기 부모님이 낫지 않냐며 끝까지 받자고 우기는 통에 결국 받았습니다. 그거 빌려주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이 돈 무리해서 안 갚아도 되니까 자기들 늙으면 모른 척 하지 말아달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하시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와중이었는데 그 뒤로도 종종 저희가 먼저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저희 얼굴만 보시면 돈은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걸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하시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천천히 생각하라 하셨으니 저희는 애 둘 낳고 제가 육아휴직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 제가 복직하고 난 뒤에 돈 모아서 갚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회사에 복귀한 지 2달 만에 어머님이 저희에게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 절반은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셔서 신랑도 벙쪄 있었고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복귀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저희가 그동안 아예 갚을 생각도 없었다면서 빌려갈 때는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돈 갚으라고 하니까 치사하게 생각하냐면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와 신랑이 함께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물론이고 신랑마저도 자기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분 상하고 섭섭해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먼저 갚으라고 하셨는데 다음날 신랑이 은행으로 찾아가 저희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빌려와서 전부 다 갚아버렸어요. 2년 동안 빌렸던 돈이니까 은행 대출이자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다 넣어 보냈습니다. 반만 갚았다가는 또 다음 갚을 때까지 그 돈으로 들들 볶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다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동의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신랑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니 정말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방 갚으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냐면서 다 갚고 인연 끊겠다는 이야기냐고 너무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신랑에게 서운함을 퍼부으시고는 곧이어 제게도 전화하셔서 제가 뒤에서 신랑에게 얼마나 시어머니 욕을 했으면 그 큰돈을 하루아침에 구해서 갚냐고 자기 아들이랑 본인이 사이가 나빠진 게 전부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화 내용은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고 있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어차피 돈도 다 갚았겠다. 앞으로 시댁과 인연 끊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서운함과 상처에 대해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제 남편은 시댁과 연은 끊더라도 자기는 말리지 않고 이해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이제는 자기도 서운한 게 많다면서 인연 끊고 살더라도 일단 직접 만나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혼자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동안은 한 번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을 때 앞에서 저를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이야기하러 간 지 반나절 만에 돌아와서는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와 제게 앞으로 더 이상 시댁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라는데 기분이 마냥 좋진 않고 뭔가 찝찝한 마음입니다. 제가 시집 온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적은 없거든요. 속도 위반 결혼이긴 했어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었고 상견례 이야기도 하던 와중에 생긴 아이라서 오히려 처음엔 혼수를 해온다고 좋아하시면 좋아하셨지 그 일로 제가 미운 털이 박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보다 유독 저에게만 더 불만이시고 까칠하게 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에 기분은 좋습니다. 시어머니 성질에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지만 남편이 앞에서 막아주니 무서울 게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